제 마음은 지난 한 2달여 동안 제 마음에 또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본의와 상관없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 제 서운함을 밝힌 겁니다. 그 서운함을 밝힌 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서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정책 대결을 통해서 힘을 더 모으고 한 당의 같은 한 동지로서 동지애를 더 높이 갖자, 이런 취지의 제안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내가 오죽 서운했으면 그런 글을 올렸겠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연애 편지와 페이스북 글은 밤에 쓰면 안 된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후회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일단 한번 팍 깎았습니다. 그리고서 대선처럼 큰 선거 경험이 없는 안 지사가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억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다가 새벽에 글을 쓴 것 같다. 안타깝다. 이게 표현은 안타깝다는 표현인데 큰 선거 경험이 없는 안 후보에 대한 기스내기가 그 의중에 싹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 지사 측에서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멘토 단장인데 꽃으로도 때리지 않겠다던 안 후보가 오죽했으면 질린다는 표현을 썼겠냐. 과거 이 당을 떠난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하자 다시 문 캠프에서 박영선 의원을 포함한 안 지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비문 인사들에게 주화 입마를 당한 것 같다. 주화 입마를 당한 것 같다. 이 주화 입마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안 후보가 주변의 비문 인사들에게 주화 입마를 당한 것 같다. 주화 입마.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무공 또는 잘못된 기수련으로 몸과 정신이 약간 온전치 못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주화 입마. 이게 제가 어디서 많이 봤나 했는데 무협지에서 많이 본 겁니다. 김병미 의원님. 네. 지금 서로 주고받고 때리고 네. 뭐 패고 난리가 났는데 급기야 안 지사의 정신과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라고 문재인 캠프 측에서 네. 비판을 했어요. 아니, 어저께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두 분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이제 네거티브가 점입가경에 이르는 것 같고요. 지금 사자성어로 다시. 오죽하면은 그 안희정 캠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에 비문진영 인사들이 영입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공방이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뭐 거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다라는 거예요. 예. 북한을 갖고 나름대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북한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통제해서 완전히 고립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문진영 인사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 비문 인사를 얼마나 왕따시키느냐,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이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서운함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의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비문진영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캠프가 좀 너무 격화되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문 대 반문진영의 뭔가의 대결 구도처럼 형성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의 이 근원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뭐 안희정 지사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새벽에 이게 뭐 감정적으로 격해갖고 글을 쓴 것처럼 어찌 보면 속 좁은 사람처럼 치부해버리는 건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후보 대 후보의 대결로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데 후보는 굉장히 폭넓게 품으려고 하지만 결국 밑에 있는 측근 그룹이나 지지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누군가의 후보를 공격하면은 이 감정의 고리는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두 분이 만나갖고서는 통 크게 좀 얘기를 풀지 않으면 감정의 고리 쉽게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되게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안 후보는 참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문제다.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안 후보를 다치게 할까봐 우리가 참 걱정이 된다. 5년 전에 똑같이 들었어요. 안 후보가 그때 이름이 이제 안희정이 아니고 안철수였었죠. 그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한 것처럼 그때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뭐
내 주입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지만 똑같이 그때도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누구 입장이 맞는지는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안희정과 안철수라는 사람이 계속 원래 둘 다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붙어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자업자득인지 아니면 예. 그 반대쪽이 이상한 건지 그럼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각자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 칼럼, 이것 좀 한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두 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두 분 쪽에 어느 말이 많은 겁니까? 정말 안 지사가 주변의 비문 인사들에게 주화인말을 당하여 정신과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 겁니까? 아니면 안 지사 측의 주장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배척하는 게 문제인 겁니까? 안희정 지사가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 100% 공감합니다. 오죽했으면이라는 표현을 오죽했으면 썼을까 정말 그 예. 새벽 2시에 피곤한데 문재인 전 대표의 주변 사람들, 캠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2012년과 지금 똑같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대편 후보가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게 당원인지 아니면 지지자들인지 한참 달려들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아니 우린 모른다. 우리 지지자들 일부가 가자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냐. 같은 편끼리 왜 그래. 아까 이제 우리 김진 앵커가 이게 누구에게 이득이 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좀 바꿔서 이게 누구에게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거의 뭐 이번 선거는 야야 선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그럴 때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캠프를 막 1000명씩 꾸리고 뭐 정말 대통령 된 것처럼 그렇게 행보를 보이실 때마다 오히려 저는 불안감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또 뭐 사람도 그렇지만 내실이 없으면 사실 겉멋에 취하는 법인데 만약에 자기가 1등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감과 여유가 있다면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많은 여론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반대로 그런 불안함을 읽었는데 이번 일이 터졌을 때도 1위 주자가 그리고 그것도 압도적 1위 주자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2, 3위 탓을 한다. 예. 이것은 굉장히 1위로서의 여유가 없구나. 저분이 마음속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초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은 1등한테 해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2, 3위의 어떤 동정론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은 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지지도도 보여주곤 있지만 정말 정치는 생명이고 앞으로 뭐 40일이라는 게 저는 짧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부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차기 대통령을 유력하신 1등 주자니까 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당내 이런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는 굉장히 예. 중요한 사건을 맞았다. 일부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문재인 대표의 어떤 통합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과연 능력이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선 관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 이런 눈이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2등, 3등이 좀 서운하다라고 하면 토닥토닥 등도 좀 두들겨지는 여유를 보여야 된다는 오히려 건데. 미안하다. 내가 예. 1등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안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시장이 또 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어떠한 지적도 용납하지 않는 권위적 가부장의 모습이 보인다. 참 답답하신 후보다.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이며 불통이다. 김광석 전 부장님, 어제는 안 지사, 오늘은 이 시장. 이 시장까지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 시장은 지금 원래 이제 주로 안희정 지사도 가끔 비판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전선에 나서는 모양. 권위적 가부장의 모습이다. 네, 굉장히 그래서 그 표현들이 보면은 굉장히 같은 당에 동지로서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경계선을 넘나드는 수위예요. 지금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이제 질리고 정 떨어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에다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주화 입마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 온전치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로 지금 이런 권위적 가부장의 모습이라고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는 거를 이제 루비콘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 네, 같습니까? 루비콘강을 지금 입구의 경계선에 와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셋이 나란히. 네, 서시 가서 서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4월 3일인가요? 투표 대선 후보 일단 그날 2차까지 안 결국에는 선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선출을 했을 때 후보 선출된 사람이 소위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지지율이 한 5% 가까이 올라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흔쾌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흔쾌하게 승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예. 바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과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전개될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1등을 달리는 이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량을 보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대선 전략상 오히려 예. 유리할 수 있다. 주하임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문 대표 측의 이야기니까 문 전 대표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문 전 대표는 저런 표현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주하임마.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측근이든 누구든 간에 그 어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은 안 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경선 투표 결과 유출 파문과 또 주하임마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